안녕하십니까. 2023 SQLD 마스터 과정 한종구입니다. 오늘 SQL 기본 및 활용 두 번째 시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과정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공유가 됐던 그 오라클 환경 세팅 했던, 그리고 DB버 설치했던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습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같이 따라해 주시면 더 학습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널의 정의.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널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널은 데이터의 정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건 맞겠지만, 이 널 역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널이라는 거 잘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널이란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널을 이용해서 숫자나 연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결과는 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에다가 널을 더하면, 아니면 오늘에다가 널을 더하면 무조건 널이겠죠. 왜냐하면 널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걸 어떤 값에다 더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값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한 개념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널의 조회, 널을 조회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s null 또는 is not null로 비교를 해서 조회를 해서 찾아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뭐 크다, 작다 라든지 그런 등호로서 이 널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SQL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이 함수들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A라는 값이 들어가서 A-가 나오는 게 어떤 함수의 역할인데요. 이 함수들을 구분을 하자면 내장 함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A가 나오면 100이 나오게 하고 싶고, B가 들어오면 200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그러고요. 내장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학습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자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함수는 말 그대로 문자를 가지고 어떤 뭐 문자의 길이를 나타낸다던가, 문자의 어떤 문자를 잘라 가지고 표현을 한다던가, 이러한 문자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PPT 제공된 문서를 보시면 7-1 SQL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전체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전체를 복사하셔서 DB버 세팅이 다 끝나신 분들, DB버를 여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SQL이라는 SQL 편집기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간혹 이거를 저번에 설치를 하고 PC를 껐다 켰는데 얘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도커를 열어서 컨테이너 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탭에서 우리가 설치한 CBC에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스탑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방화벽이 또 꺼져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뭐 1, 2 접속, 여기서 에디터 커넥션 이 부분을 들어가 보세요. 우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 호스트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요 비밀번호 변경한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에디터 창 SQL 편집기를 하나 여시고요.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넣으시고 SQL을 실행을 할 때는
요 SQL 문장 하나하나 별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게 문장 하나다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create 테이블 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insert into로 시작하는 문장이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SQL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온다는 거는 이 세미콜론보다 안쪽에 커서가 위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컨트롤 엔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SQL이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어찌됐건 이 껍데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요 아래다가 우리 그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select 별 from, 지금 테이블명이 컨트리죠. 요렇게 뒤에 C가 붙는데 이건 자동으로 이 dbeaver라는 툴이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그 테이블 알리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붙어 있어도 되고 아니면 지우셔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select 문장이 끝나고 나서 세미콜론 붙여 주셔야겠죠. 여기서 컨트롤 엔터, 커서가 이 컨트리 안에 있어야 돼요. 컨트리 셀렉트 요 안에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컨트리 네임, 캐피탈 시티, 그리고 컨티넨트 이렇게 있는데 컬럼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없지만, 여기에 데이터가 보이진 않지만 3개의 컬럼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insert into, 제일 위에 있는 insert into 문장에 커서를 위치를 하고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밑에 뭐라고 나오죠? 이런 쿼리가 실행이 됐고, SQL을 쿼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실행이 됐고, updated rows, 문장이 새로 갱신된 게 하나의 행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select 밑에 select 문장에 가서 다시 컨트롤 엔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USA, 워싱턴,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서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 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다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실행, 세 번째 실행, 네 번째 실행. 커서를 옮기면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elect 다시 from country 해볼게요. 그러니까 6개의 문장이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오라클은 커밋을 해줘야겠죠. 지금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던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은 언제 끝난다? 커밋이나 롤백을 만날 때 끝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커밋을 하는 순간 내 세션에서만 이렇게 6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세션에서 이 DB에 접속을 하더라도 6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커밋을 했어요. 자, 이 상태로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못 따라왔다. 그러면 다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자 함수. 첫 번째, lower와 upper.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시 dbeaver 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은 냅두고요. 제가 SQL 에디터 문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01 new script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렸죠? 여기에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리고 자, 하나 더. SQL은 예쁘게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개발 언어들과 같이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해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포매팅이. 그래서 이
dbeaver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죠. 전체 선택을 하시고 나서 포맷 SQL, 편집에 있는 포맷 SQL 컨트롤 시프트 F 버튼을 누르시면, 단축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뭐 이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렬을 해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프롬절에 컨트리 있죠.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컨트리라는 이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리 네임이라는 원본, 제가 원본이라고 알리아스를 줬죠. 그리고 소문자로 로어라는 이 컨트리 네임이라는 얘 원본을 로어라고 소문자로도 바꿔보고 어퍼라는 함수로 대문자로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QL을 실행,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면 되겠죠? 실행을 했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자, 원본은 여기에 저장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앞에 창을 열어보면 여기에서 제가 select asta from country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country name 요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요거랑 그대로 똑같죠? 얘는 지금 select 문에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바꾸니까 어때요? 이게 전부 다 USA도 소문자로 바뀌고 잉글랜드에 있던 맨 앞에 있는 E도 소문자로 바뀌고 S 사우스 코리아도 앞에 S와 K가 소문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대문자로 하니까 어때요? 대문자로 다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로우와 어퍼 함수로 이용을 해서 원본,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 알리아스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 부분을 삭제, 콤마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자도 as 대문자 삭제,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한 요 모습 그대로가 헤더로 출력이 됩니다. 이러니까 별로 안 예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리아스를 붙여서 출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알리아스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as를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as를 빼고 그냥 띄워쓰기만 한번 하면 그냥 대문자라는 알리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 엔터. 똑같죠?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로어와 어퍼는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 소문자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같이 봤고요. 그리고 랭스 한번 해볼까요? 얘도 컨트롤 C, 그리고 얘는 밑에다가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뭐였죠? 편집에 가셔서 포맷 SQL 컨트롤 Shift F.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정확하게 구문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띄워쓰기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띄워쓰기가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니까 물론 에디터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이 원본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길이가 나오죠. 랭스 함수로 이 컨트리 네임이라는 컬럼의 길이를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USA는 3개, 그리고 잉글랜드 7개, 사우스 S.코리아 7개,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9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얘를 물론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위에다가 콤마로 연결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컬럼은 셀렉트절에다가 정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ubstring이 있고, 그리고 자, substring 먼저. substring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포매팅을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F. 이제 단축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어때요? 이거는 substring 하고 얘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실행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엔터. 자, 잉글랜드를 보겠습니다. 잉글랜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substring을 하는데
컨트리 네임에서 여기 숫자가 2개가 들어가요. 서브스트링 함수는 2개가 들어가는데 이 문자까지 하면 총 3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2번째 파라미터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에서 2번째 글씨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USA에서는 S부터, 잉글랜드에서는 N부터, 사우스.코리아에서는 점부터인 거죠. 거기서부터 2개를 잘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서브스트링, 글씨를 잘라내는 함수예요. 그리고 가나에서는 H부터 A까지겠죠. 2번째부터 2개니까 2번째가 하나예요. 첫 번째인 거 1이에요. 1. 그리고 세 번째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인 2까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콤마 찍어주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3개를 출력하라고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어때요? 얘는 5번째가 없는 거예요. USA는 3까지밖에 없으니까 5번째는 없는 데이터인데 거기서부터 3개를 출력을 하라고 하니까 널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A부터 3개 AND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비교를 해보세요. 숫자랑. 그리고 가나 보실게요. 가나는 5번째가 A예요. 그 뒤에 없기 때문에 그냥 A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substring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instr, instring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함수. instring 함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instring 함수 컨트롤 시프트 F였나요? 네. 정리를 하고 instring 함수는 어떠한 내용에서 값을 찾아서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출력해 주는 함수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instring 함수 A라는 글씨를 찾아서 그 A가 어디에 있는지 출력을 해주는 거죠. 아메리카에서 A는 첫 번째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A는 어디에 있을까요? A는 없습니다. 그러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대문자 A. 그리고 자, 5번째 보세요. 아프리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F로 변경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더니 다 0이 나왔어요. 이런 걸 봐서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F, 소문자죠.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F를 소문자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이 F가 나오죠. 2로.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제공해드린 문서에서 복사를 했을 때 아까는 싱글 코테이션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항상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꿔주셔야 정확하게 실행된다는 거, 에러 나지 않고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인스트링은 해당하는 문자가 있는 위치를 출력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L패드, R패드 한번 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시프트 F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요런 겁니다. 이게 지금 모양이 좀 다르죠? 싱글 코테이션이랑 이거를 싱글 코테이션으로 바꿔주시고, 자, 일단 실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아시아를 볼게요. 자, L패드는 왼쪽에 뭔가를 붙인다는 거고, R패드는 눈치채셨겠지만 오른쪽에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이느냐, 이 내용 컨티넨트라는 이 원본을 출력을 하는데 10자리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10개를 채울 거고, 만약에 10개가 안 되면
왼쪽에 lpad니까 lpad라는 함수는 왼쪽에 대문자 a를 넣어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는 몇 개예요? 4개니까 앞에 a 6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공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 스페이스를 넣으면 컨트롤 엔터. 스페이스는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언더바를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언더바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스페이스는 맞춰지지 않는다는 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제대로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앞에 공백이 들어간 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자, 원하시는 문자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넣으면 알패드는 반대로 오른쪽에 넣는 거겠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원하는 내용으로 엘패드는 알패드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길이만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문자 함수 트림이 있는데요. 트림도 복사를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 자, 트림은 공백을 제거해 주는 함수예요. 컨트롤 엔터. 실행하니까 자, 원본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서울 앞에 공백이 하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백이 하나 있고요. 일부러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캔버라 앞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백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로 트림이라는 함수로 트림도 트림, l트림, r트림이 있는데요. 자, 트림이라는 함수로 하니까 앞뒤 공백을 다 제거를 해줘요. 얘는. 그리고 앞뒤 공백을 다 제거한 상태로 출력이 되죠. 지금 서울 캔버라 앞에 공백이 없어졌죠. 그리고 l트림은 왼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r트림은 오른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이 서울이나 캔버라의 공백은 제거되지 않은 걸 r트림 컬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원본이랑 비교해 가면서 내지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서 출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한번 볼게요. 리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대치해주는 함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시겠지만 싱글 쿼테이션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이거는 컨티넨탈, 대륙에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 대륙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라는 이 명칭에서 대문자 A를 찾아서 골뱅이로 치환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골뱅이로 치환하는 거죠. A만.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요게 리플레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 함수는 뭐 잘 쓰면 뭐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A를 찾아서 제거해라. 골뱅이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그 스페이스를 이용한 공백도 넣지 않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 하면 대문자 A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숫자 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함수는 숫자 함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건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유용한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운드 함수를 포매팅을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는데 지금 112.3456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게 어떤 컬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컬럼명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듀얼이잖아요. 듀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값을 그냥 출력해서 함수 같은 걸 테스트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네,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여기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112.3456이라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적은 거고요. 여기서 1이라는 라운드 함수에 1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으니까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소수점 아래.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려면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겠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니까요. 4에서 반올림 하니까 그대로죠. 3은. 그래서 112.3 출력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는데, 그럼 세 번째 자리인 5에서 반올림 해야겠죠. 그렇게 하니까 112.35가 출력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정수 자리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2에서 반올림하니까 11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을 활용해서 함수를 테스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일, 플로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하니까, 자, 세일은 뭐죠? 한번 볼게요. 27, 그리고 세일을 이용한 두 번째 10.9를 넣으니까 11이 출력됐어요. 얘는 세일은 넣은 실수보다 더 큰 가장 가까운 정수를 출력을 해요. 그래서 26.3보다 큰 정수는 바로 위 정수는 27이겠죠. 그리고 10.9보다 큰 정수는 11이겠죠. 가장 가까운 거. 그다음 플로어는 그 반대입니다. 뒤에를 버리는 거예요. 3, 소수점 아래를 그냥 버려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26, 10 이렇게 아래쪽 나오는 걸 출력을 하는 거고, 이 역시 듀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 자, 숫자 함수가 하나 더 나왔네요. 숫자 함수 중에 파워. 파워는 제곱해주는 함수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했더니, 자, 어떻게 제곱을 하느냐, 어떻게 파라미터를 넣으면 되느냐.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는데 파워는 5를 2제곱 해라. 거듭 제곱해라. 그러면 25. 그죠? 5 곱하기 5. 그 다음에 3을 3제곱 해라.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의미하는 거죠. 27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날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함수는 뭐 sysdate, systimestamp, 그리고 addmonth, 그리고 여기 뭐 써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시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또 SQL 창을 하나 더, 에디터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열고 이것도 포매팅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했더니 뭐가 나오죠? sysdate는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시간이 나오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지금 현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의 시간이 아니라, 이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설정된 시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ystimestamp에는 시간도 나오고 그 뒤에 그 더 세세한 시간까지 더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쿼리를 또 복사를 해 와서 밑에다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 싱글 쿼테이션으로 변경을 해주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addmonth는 뭐죠? 날짜를 더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sysdate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서 sysdate 넣고 콤마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 하면 지금이 2022년 12월 4일이죠. 그럼 여기서 6개월을 더한 건 2023년 add month니까 6개월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 시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next day, sixth date, 일요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일요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12월 11일이 일요일이다. 이 다음 일요일은. 그 다음에 last day는 뭐냐? last day는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이 언젠지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12월 31일이겠죠? 네,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사용처가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to차. 이것도 일단 복사해 와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와 시간을 컨트롤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누락된 표현식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당황하시지 않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콤마를 하나 지우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콤마들을 제가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SQL을 실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오류들인 거예요. 여기서 콤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지금 3개의 컬럼을 출력하는 거죠. 하나, 둘, 3개를 출력하는데 마지막 컬럼에 콤마가 붙어 있잖아요.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누락된 표현식,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마지막에 콤마가 있는지, 마지막 컬럼은 콤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실행을 해봤더니 잘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sys date를 지금 시간을 출력하고 콤마를 찍어줄게요. 맨 앞에 현재 시간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현재 시간은 12월 4일 3시 14분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1초 뒤의 시간을 출력해라. 지금 25초죠. 그러니까 26초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1분 뒤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루에서 24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60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분이에요. 그러면 1분이 더해진 시간이 출력이 되죠. 그리고 1초는 아까 설명 못 드렸지만 60초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루 뒤, 이렇게 하면 하루 뒤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콤마 찍고요. 하나 더 추가할 거니까 콤마 찍고 여기에다가 한 다음에 요 뒤에 HH24부터 SS까지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콤마 지우고 실행 하니까 어때요?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시간이 다 출력이 됐는데 이 뒤에는 하루 더한 상태에서, 자, 하루 더한 상태에서 시간은 출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어떤 포맷을 얘기하는구나 아실 수 있겠죠. 여기서 YYYY를 지우면 네, 연도가 없어지고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12월 4일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는 이런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예제를 여기에서 에디터로 옮긴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드린 이런 상황이나 예제 말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되네? 이 파라미터를 바꾸니까 이렇게 나오네? 하는 것들을 직접 실습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SQL 뒤에 나오는 함수들은 이 정도 함수만 알아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이 정도 함수를 잘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